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정릉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마을 기록 활동을 하고 있는 최연입니다. 저희 단체 네트워크 이름이 정말기록당인데요. 정말은 정릉 마을을 줄여서 하고요. 기록하는 주민들 이야기마당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워크샵 제목이었어요. 정릉 마을 기록 주민 이야기마당. 아, 너무 길다. 줄이자 이랬는데 그 제목이 저희 이제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이름이 됐고요. 저는 2012년부터 정릉 지역에서 기록 활동하고 있고 정말기록당은 2018년부터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민들이 직접 기록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을 내가 기록한다는 그걸 직접 해봤던 여러 저희들 경험을 좀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찾았던 노하우랄까,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 지점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다 되게 고생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저희 사례를 말씀드릴 때 꽃길은 아니다. 근데 되게 힘든 일인데 되게 보람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되게 고생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정릉이 어떤 동네인지 그 다른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시니까 성북구 정릉은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구는 한 9만 명 정도 됩니다. 특이한 건 이제 대학교가 2개나 있고요. 그 생태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맑은 생태하천 정릉천이 흐르고 있고 바로 뒷산이 이제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보국문 올라가는 그 라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릉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는 그 태조 이성계의 둘째 부인이죠. 신덕왕후 강씨, 조선 최초의 왕비세요. 그분의 능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정릉이라는 이름이 생겼고요. 이전에 정릉이 있던 장소는 정동이에요. 정동에서 그 저희 덕수궁 돌담길을 정동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동이 정릉이 있었던 데여서 정릉동이었다가 능이 옮겨지면서 능자가 빠지고 이제 저희한테는 약간 친정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네를 좀 소개해 드리려면 어떤 풍경이에요? 이게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정릉의 아침 사진이에요. 최근에 저희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찍어서 아침에 출근길에 올려두셨더라고요. 봄이면 가장 아름다운 데가 능 바로 옆에 있는 교수단지예요. 여기 서울대학교 여기가 서울대학교 있었을 때 이 교수님들이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70년대에 지은 집들인데요. 지금 최근까지 이제 한 재개발 논의를 계속 하다가 다행히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조금 좋은 소식이 들리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의미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주민들이 꽃을 심어서 나누시고 자기 집 정원을 열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누구나 와서 이 정원을 누리도록 하는 정원축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하시기도 하는 동네예요. 봄이 되면 가장 꽃들이 예쁘게 피는 그런 곳이고요. 가을이면 아무래도 능이 제일 예쁩니다. 너무 낙엽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찍어갖고 그런데 요거는 정릉 사진이에요. 그리고 정릉에는 오래된 동네니까 재개발을 하거나 앞두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데는 정릉골이고요. 여기는 지금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예요. 지금도 연탄을 떼요. 가스가 없이 그 기름 보일러나 연탄을 떼서 생활하시는 600가구 정도가 살고 계시는 동네예요. 기록 활동 하다 보면 우리 동네의 자랑스러운 것, 보존해야 하는 것, 뭔가 계승해야 할 것들만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살아왔었던 현장들, 그 일상들 이런 것들의 기록이다 보면 저는 이게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 아직도 연탄을 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발을 해드릴 수는 없으나 그런 사실조차는 저희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록활동 하다 보면 대부분 접근하시는 게 우리 동네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거를 기록으로 삼아서 그걸 문화 콘텐츠로 만들고 또 뭐 관광산업으로 연관짓고 막 이렇게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들까지도 다 담아내고 기록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동네는 카메라로 사진 찍기도 조금 죄송해요. 이분들의 가난을 전시하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는 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에 조만간 아무튼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12년부터 최대한 이 동네를 자주 가고 계절별로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사시는 곳에 이런 곳들이 있는지, 아픈 곳들이 있는지도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터를 좀 많이 매겨갖고 찍어서 색감이 좀 이쁘게 나왔는데요. 여기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경국사라는 절 돌담이에요. 확실히 정릉이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가을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정릉골의 겨울 풍경이에요. 소담이 눈이 내려앉았죠.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보게 될 풍경인데요. 정릉의 좀 곳들, 계절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동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왜 정릉은 마을 활동도 활발하고 이런 마을 기록 활동을 오래 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적어봤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도 사시는 곳을 영등포, 성동, 관악 이렇게 놓고 한번 우리 동네에 뭐가 있는가 한번 쭉 보시면 모르긴 몰라도 정릉보다도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가 되게 많아서 기록 활동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일단은 자연적인 것도 있고 마을, 사람, 저는 나무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동네에 나무들 많고 무형자산들로는 정릉은 산신제가 5개나 남아있는 동네거든요. 각각 이런 게 아직까지 어떻게 남아있을까? 도심 한가운데. 근데 이 전체적인 것에 다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동네를 구성하고 있나 보는 것. 그 중에 하나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게 사실은 저는 마을기록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일단 마을기록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도 계속 묻고 있는 질문이고 기록을 하시겠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왜 기록할 것인가는 사실은 방향이에요. 이건 목적이에요. 기록의 목적. 근데 제가 저의 일상을 기록하는 거면 사실 목적은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같이 하는 기록, 내가 우리 동네를 기록하는 거 또는 우리들이 같이 동네를 기록한다? 이거는 저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 외라는 거가 대부분은 구청이나 시청이 용역을 줬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민 인터뷰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 이러면서 출발하는 그런 적이 많은데 이 왜 기록할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대답을 계속 찾는 거 그게 저는 시민들이 민간에서 하는 아카이브의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록할까는 사실은 가치예요. 누가 무엇을 기록할까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거냐 아니냐라는 기준을 누가 매길까요? 마을 기록에서는 기준을 내가 매기는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막 매겨야 돼요. 이거는 박사님들이 담당 공무원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닌 거죠. 이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번 조춤해요. 우리가 아마추어인데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가 찾은 자료들이 가치가 있는 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가치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가치는 내가 가치 있다라고 매기면서 시작되는 거여서 사실 두 번째 질문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저는 보통 저 자리에 시민, 주민을 보통 놓게 돼요. 나라고. 그다음에 누구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질문들을 매번 하고요.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맞닥뜨리다 보면은 다시 왜 하지?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하시는 기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질문들을 계속 하시고 가급적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록 활동을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마을 기록에서는 이런 식의 키워드가 있겠다 하고 해서 4개를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수다입니다. 저희는 기록이 어디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마을 기록은 누가 잘 정리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야 되거든요. 일단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뭐 어딨어?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이야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밥 먹다가 어디 식당이 맛있더라. 아, 그 식당 오래됐더라. 거기 며느리가 물려받아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동네에 오래된 식당을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는 제가 가진 정보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가 수용하고 수다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마법 같은데요. 저희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찾다 보니까 없어요. 또 이거는 자료가 이미 없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누군가가 그 자료를 갖고 있다고 정말 귀인이 나타나시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자료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막 좋았다가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자료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몇 번 기대했다가 실망했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삶의 지혜도 깨우쳤어요. 아,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있는 대로만 하자, 이렇게도 됐어요. 세 번째는 징검다리인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8차선 도로를 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어차피 자료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하나, 두 개 큰 돌들을 놓기 시작하고 거기서 또 누군가가 찾은 자료와 정보를 채워 넣으면서 촘촘해지는 거죠. 언젠가는 그 길이 되게 탄탄하고 넓은 길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처음에 제가 경고해드린 바대로 이거 되게 삽질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금까지 발표를 해주셨었던 어제 오늘 발표해 주셨던 모든 분들은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비용을 받으시거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주민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서 저희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다 저희들 자부담으로 해요. 그래서 되게 고생스러워요.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이 가진 아카이브 네트워크도 있고 그 학술적인 자료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아름아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삽질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파다 보니까 의외로 저희들만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게 돼요. 저희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가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내가 파는 삽질은 저는 건강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2012년에 제가 마을기록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게 잡지를 만들면서부터였거든요. 그 동네에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잡지를 만들자. 이때 제가 출판사에서 일을 했어서 저도 살고 있는 동네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 근데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럼 사는 동네에서 뭐 할까라고 하다가 제가 만든 책을 만드는 일을 하니까 아, 그럼 동네에서 책을 같이 만들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동네 이야기들을 모았었고요. 그걸 가지고 잡지를 만들었고, 요거는 그 다음에 이름이 늑말 이야기로 바뀌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나와요. 돈이 없어서 그 미디어 사업 지원으로 1년에 한 권씩밖에 못 나오지만 매년 빼먹지 않고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저희 옛날에 찍었던 정릉에서 찍은 사진을 좀 모아달라, 이렇게 해서 정릉의 옛날 모습들을 저희가 찾았고 잡지에도 실었고, 요거를 이제 저희 광장에서, 동네 조그만 광장에서 전시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가 다 도시로 다 바뀐 풍경이니까 지나가다 이거 보시면서 그 주민들끼리 서로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맞아, 그때 여기에 뭐가 있었어, 이렇게 기억도 좀 들려주시고요. 두 번째 때는 저희가 2012년에 마을 잡지를 만들고 옛날 사진을 조사하니까 서울시가 2013년도에 6개 구에 마을 아카이브 시범 사업을 하겠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정릉이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제안이 돼서 저희가 했고, 주제를 뭐를 할까 했더니 주민들이 고르신 거예요. 정릉은 시내버스 1번 종점이 있었던 동네예요. 지금도 차고지가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까지 종점이 다 정릉이거든요. 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노선인가? 왜 서울시 시내버스 1번 종점을 정릉 출발로 줬지? 근데 이제 주민들이 이유는 모르세요. 오랫동안 종점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 버스 회사에서는 이미 다른 부도가 나서 새로 인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전 기록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은 굳이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서 굳이 종이로 된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옛날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폐기했어서 너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포기할까 하다가 주민들이 아이디어들을 주셔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찾다 보니 이거 미아리고개거든요. 이 대학로 쪽 방면에서 기름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풍경을 이거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이걸 찾았는데 제가 최근에 거기를 올라가면서 찍었어요. 이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보시면 저 뒷산 부분은 여긴 산이었고 따닥따닥 집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깎아서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쭉 있는 요 애들은 점성촌이에요. 여기가 지금도 많아요. 이 미아리고개 왼쪽 오른쪽이고요. 왼쪽에는 주로 역술원들이 많고요. 오른쪽에는 주로 선녀님들이 많아요. 보살님들. 이렇게 딱 양극화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높은 건물도 올라가 있지만 아직도 단층짜리 건물들로 이렇게 역학하시는 분들이 좌우로 있어요. 여기 선녀님들 주로 계시고. 제가 이렇게 지나간 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도 볼 수 있었고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인데요. 버스 종점에 대한 걸 이렇게 저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비슷한 구도에서 누군가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여기 지금 막 뭐가 올라가고 있고요. 얘는 연립 같은 아파트, 작은 아파트인데 이제 큰 아파트가 되었죠. 지금 이건 현재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길을 봤더니 요 건물은 그냥 있어요. 그죠? 옛날 건물 그대로예요. 대신 나무가 하나 바뀌었네요. 이거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같은 사람이 찍은 게 아니거든요. 왼쪽 사진을 보고 누군가가 이거 내가 비슷한 구도에서 찍을 수 있다 해서 찍은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찍었는지 모르지만 상상해 본다면 일부러 이 동네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찍었을까요? 아닐걸요. 여러분들 핸드폰 처음 사면 뭐 하세요? 일단 들고 찍으시죠. 카메라 잘 나오나.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를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 밖을 한 장 찍으신 거죠. 근데 왼쪽 사진을 보고 이거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인데 옛날에 이랬구나. 그래서 본인 또 하나 찍으신 걸 거예요. 기록을 할 때, 특히 마을 기록할 때는 첫 번째 사진을 찍으신 분, 그냥 찍은 분. 근데 그 사진에 그 사진과 내가 이렇게 다른 가치가 있는 걸 알겠네 하신 분. 그리고 세 번째는 묻힐 수 있는 사진을 뽑아갖고 제가 공유해드리는 사람. 저도 기록자예요. 이 역할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마을 기록에는. 보통은 그냥 이 원작자 것만 기록하는 사람이 2차로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 기록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가진 자료를 또 누군가가 그거를 공유한 거를 보고 이거 되게 가치 있는 사진이다라고 해서 대시민한테 공개하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를 많이 하셔야 돼서 제가 아까 수다를 많이 떨어주셔라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죠. 사진이 없어갖고 찾다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러면은 자료가 없으면 사람을 찾자 해서 정릉에서 60년 이상 버스 운전을 하신 기사님을 옆집 아저씨를 찾아오신 거예요. 18살 나이에 전라도에서 서울로 상경하셔서 버스 운전을 하신 박기현님, 저희 아직 정릉에 살고 계신 주민이신데요. 이게 그 당시에 버스였대요. 택시 아니고 버스였대요. 저 때는 지입제도여갖고 직접 버스 기사를 고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차를 가진 기사들이 어느 노선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수회사를 다녔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조금 더 청년이 됐을 때 사진도 갖고 오셨어요. 차도 좀 커졌죠. 아까는 혼자 계셨는데 이제 안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막 겹쳐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진이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 차고지가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정릉에서 출발하는 차고지. 정릉에 오랫동안 있었던 저희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까지는 찾았고 사진 2장 찾았는데 이거 갖고 전시는 못 하잖아요. 마을 아카이브인데 어떡하지? 근데 또 주민들이 또 제안을 하셔서 그럼 사람을 전시하자.
그 기사님을 전시하는데 그냥 이런 데 세워드리면 멋이 없으니까 버스를 빌려왔어요. 견인을 영화 촬영소에서 100만 원을 주고 견인을 해서 80년대, 70년대 운영됐던 버스를 불러다가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어르신이 되셨어요. 18살의 박기현님이. 그래서 지금 저분이 어떻게 운영했었는지 1960년도부터 정릉에서 버스 운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버스에 타신 시민들한테, 그리고 옆에 있는 안내양 복장은 같이 조사하시는, 저희랑 같이 조사하는 주민이신데, 그 안내양 복장을 제가 남양주 촬영소에서 빌려왔거든요. 그래서 안 계시면 오라이 정릉 종점행입니다. 이렇게 버스 옆구리 탕탕 치는 거 그랬더니 되게 많은 시민들이 청수장 종점행 버스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아, 기억나. 그리고 청수장에 놀러 가본 적도 있어 라고 하셔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과, 세대도 되게 다양해요. 많은 사람들과 그냥 버스 종점이지만 이 교통편이 우리 시민들의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에 굉장히 즐거운 저희가 자리로 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요. 자료가 없으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저희 마을 사진 전시할 때도 보통 옛날은 사진도 귀했지만 집에 불이 한 번씩은 꼭 나셨나 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사진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카메라가 있는 집을 찾았어요. 그 당시에도 70년대, 80년대에도 카메라가 있으셨으면 분명 사진을 많이 찍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었던 자료들인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 동네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던 공간들, 특히 오래된 가게들을 좀 찾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동네에 빵집, 젖빵집 40년 됐거든요. 요즘에 40년 된 동네 빵집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도 하시고, 저기는 가면 빵이 3개 사도 꼭 하나씩 껴주시는 덤을 주셔갖고 저렇게 팔아서 남으실까 되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동네의 슈퍼, 서점, 부동산, 그리고 시장에 있는 가게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을 동네에, 저희 구립도서관인데 3층짜리 빨간 주택을 벽돌집을 매입해서 한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다가 저희가 전시도 하고 그 주민들을 모시고 이야기 콘서트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작업들을 하다가 2017년도에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이 정릉에 있는 기록들을 다 모으는 스토리북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올라왔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책자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원고할 작가를 섭외하고 디자이너한테 맡기면 알아서 조사해 주시잖아요. 근데 정릉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키워드들이 책으로 만들어질지를 주민들이 직접 고르고 싶고 쓰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한 20번 정도 만났어요. 어떤 걸 만들면 좋을까? 이런 회의들을 거쳐서 저희가 책을 나왔는데, 책에는 카테고리가 현장에 있는 저희 각 마을들, 아직 존재하고 있는 그런 마을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유형자산도 있지만 무형, 사람 자원 말고 저희 산신제 같은 무형자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 스토리텔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곳들, 장소들은 저희 정릉에 있는 지도에 이렇게 예쁜 사파랑 같이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코스로 정릉을 여행하시는 분들께는 탐방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2017년에 하면서 각 주민들한테, 각 주민센터한테 이렇게 다 안내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릉에는 기록 활동을 되게 많은 단위에서 해요. 시장에서도 하고, 청년들이 매핑을 하기도 하고, 저희같이 그냥 마을 잡지를 만드는 팀도 여러 팀이 있거든요. 이걸 좀 같이 모아서 작업하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2013년에 정릉 마을 아카이브 주민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참여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특이하게는
협동조합 아카이빙 네트워크 연구원은 정릉에 계시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는 전국적인 기록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연구원인데요. 이 기록 전문가이신 분이 2013년 버스 종점 전시할 때 정릉을 컨설팅하러 오셨었어요. 근데 와보시고 이제 신기하신 거죠. 주민들이 직접 기록해 보려고 하는 게 그때는 움직임이 지금처럼 있지 않았을 때라, 또 이 연구원에서 되게 신기해 하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저희 활동을 좀 지원해 주셨어요. 특히 이런 컨설팅 같은 거, 교육 같은 거를 많이 해주시면서 저희를 같이 가이드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 강좌들 진행하고 마을 기록 전시도 하고 그리고 책자도 만들고 올해는 영상으로 구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공유 공간에 모여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아까 기록이 뭔지, 구술을 한다면 구술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네에서 같이 교육을 들었고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광장에서 이 기록물들을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행사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택배 박스예요. 돈이 없으면 그냥 택배 박스 사다가 해도 돼요. 거창한 전시실이 없어도 주민들하고 공유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진을 할까, 무엇을 기록할까도 각자 기록을 해오셨어요. 난 수다를 떨다가 나 이거에 관심 있는데 그럼 그걸 조사해 오셨고, 그러면서 동네 떡집, 미용실 이런 데를 조사를 해오신 거죠. 그렇게 저희가 전시를 광장에서 했었고, 그리고 작년이에요. 그 청수도서관, 저희가 첫 번째 주민들 이야기 전시회를 했었던 그 구립도서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서 담벼락에다가 그 정릉의 골목 사진을 좀 전시해봤으면 좋겠다. 저희 정말기록당에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전시를 한 달 동안 같이 했고요. 포스터도 저희가 그냥 만들었어요. 여기가 사업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좀 많이 없어 보이죠. 담벼락, 도서관 담벼락 따라서 종이에다가 저희 사진을 직접 붙였어요. 보통 이런 거 하면 도서관 직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들도 공동주체인 거니까 저희들이 직접 해요. 그래서 일손을 저희들이 만들었었던 거고, 그 해 작년 6월에는 정릉에 큰 축제가 2개가 있는데요. 봄에 더하기 축제, 가을에 버들잎 축제. 더하기 축제는 진짜 주민단체들끼리 모여서 서로 협력해서 하는 네트워크 축제예요. 근데 제목이 마을은 놀이터다. 근데 놀이터, 아이들 놀이하는 체험 부스가 중심인데 마을 기록이 뭘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을 기록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재밌어 할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는 놀이라는 키워드로 시민들의 기억과 일상을 조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세대들이 자기 세대의 놀이들이 있어요. 그 놀이를 했던 것들, 기억들을 저희가 찾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이 축제는 정릉에 정말 많은 주민들이 함께, 이 옷 입은 사람들이 다 스텝이에요. 티셔츠 250장 만들었는데 다 나갔어요. 저희가 제안한 사람 주민은 누구나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주체가 되는 되게 특이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 3, 4개월을 매주 만나서 회의도 하면서 어떻게 축제를 만들지, 우리는 어떤 부스를 꾸미고 싶은지, 되게 자기주도적인 되게 특이한 축제예요. 이 축제는. 그래서 저희가 이 일원의 하나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빼곡하게 나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하고 놀았는지를 저희가 앙케이트를 했었어요. 이게 최연소는 6살이 답을 썼고요. 최고령은 91세 어르신이 답을 써주셨거든요. 한 500명 정도? 그러면 10대 이하부터 9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셨는데 이 모든 연령층에서 다 나타난 놀이가 하나였어요. 무슨 놀이일까요? 10대부터 90세까지도 다 했었다. 어렸을 때 했던 놀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놀이? 그쵸? 공기. 딱 기억나시죠? 공기놀이는 10대 이하부터 90세 어르신까지도 했었던 놀이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이가 모든 세대가 다 다른 게 아니었구나, 공통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했고, 이분들이 이 답변을 하시면서 자기 어렸을 때 놀던 추억을
놀았던 친구 얼굴과 이름, 그리고 놀았던 장소, 보통 자기 집 주변이잖아요. 학교 주변,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 기록은 옛날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또 좋은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하게 현재를 기록하는 거고 다양한 키워드로도 기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세대들이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저희가 이날 느꼈었던 감동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각 세대들만의 놀이 문화와 놀권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 방송처럼 진행을 해서 마이크도 좀 저희가 드려봤었고, 작년 가을에 하는 버들립 축제 때는 저희 동네 공간들 사진들, 주로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 조사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이발소 같은 경우는 현재의 이발사님들이 후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중단하시면 아마 이발소는 이제 없어지는 문화가 되겠죠. 그리고 구멍가게들, 무슨 상회 이름이 붙었던 슈퍼들은 대부분 마트나 편의점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는 옛날 문화가 아닐 텐데, 그래서 그 사라져가는 구멍가게랑 저희 미용실, 이발소 이런 공간들을 좀 저희가 취재를 했었었고,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마을 기록에 관심 없겠지 했는데 애들이 막 엄마 손 이끌면서 엄마 여기 나 갔던 데야, 여기 어떤 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걸 봤어요. 아까 교육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를 거고 경험이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접근했는데 아니었어요. 이 동네에서 자라면서 학교를 다닌 아이들은 어른보다 기억이 또렷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기록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이 아이에게 기록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기억을 꺼낼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모으는 거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걸 저희가 매번 느꼈었어요.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그냥 그 공간에서 저희가 낑겨갖고 사실 하는 거지 저희가 사업을 받거나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활동하니까 맨날 자료를 조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책도 안 나오고, 이걸 안타까워하신 저희 청수도서관 관장님께서 도서관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박박 긁으셔서 한 100만 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책 인쇄비로 같이 쓰자고. 그리고 저희도 주민들이 모금을 해갖고 한 50만 원 해서 150만 원으로 찍은 책이에요. 여기 작년 12월에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서 구술 작업했었던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구멍가게 스토리도 있고, 정릉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 거의 60년이 넘게 친구로 지내고 있으신 분들 이야기와 그 사진들을 저희가 같이 했고, 그 분들 다 모여서 그 도서관에서 책거리 같이, 올해는 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행사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마스크를 쓰기 전이어서 저희가 같이 만났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 앉으신 분들이 각자 60년 이상씩 사셨고 동네가 그렇게 넓지도 않잖아요. 근데 처음 만난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를 배추밭으로 기억했는데 거길 살았던 분이 포도밭이라고 하니까 본인 기억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정정하시기도 하고, 아, 내 기억이 잘못됐구나. 나는 여기에 왜 이게 있는지 늘 궁금했는데 오늘에서야 그 답을 얻어간다. 왜냐하면 마을 기록이 사람들이 동네에 살다가 궁금해하는 거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 이런 거는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못 찾아요. 누가 올려놓은 정보가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올려놓는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누리는 사람이자 사실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인 건 거죠. 그리고 올해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해서 저희가 좀 주춤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렇게 그냥 보내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여기 11월에 14일 2주 전이죠. 저희 마을기록 전시를 조촐하게 열었어요. 그게 왜냐면 마스크 쓰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도 지나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한 스토리들을 저희가 좀 걸었었고요. 이 어르신은 본인 사진이 나온 거예요. 저희 인터뷰 해주셨던 3년 전에 어르신인데 그냥 마실 나오셨다가 자기 사진 보고 여기 내 사진 있다 하고선 보시고, 이 어르신은
왜 여기 사진이 이거밖에 없냐고 하셔서 저거 주신 거 다 걸었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집으로 뛰어가셔서 저한테 주지 않으셨던 사진인데 아시죠? 옛날 사진은 진짜 손바닥만 해요. 유명해. 그렇게 코딱지만한 사진인데도 얼른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거를 놓고 사진을 최대한 잘 찍어갖고 다시 보내드렸었어요. 꽤 의외로 많이들 보셨고요. 저희가 또 소통은 좀 하고 싶어서 전날 정릉 곳곳에 사진들을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을 때 정릉이어서 다행이구나. 정릉이니까 나에게 위로가 됐던 곳은 어딥니까? 이렇게 저희가 앙케이트 조사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보면서 이제 우리 동네에 대한 앙케이트도 하셨고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게 사실은 정릉은 네트워크가 있어요. 2015년부터 정릉 내개동에 이런 마을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기관, 단체, 조직들이 모여서 매달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하는 정말넷이라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번밖에 못했어요. 안전하게만 2번 했는데 여기서 축제, 아까 보여드렸던 스텝이 250명인 축제도 여기서 같이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시작됐고 저희 정말기록당도 여기에서 저희가 2017년도에 책을 보여드렸을 때 같이 하면 좋겠다 의견 주셔서 저희도 했고 사실은 마을기록은 개인이 하기 힘들어요.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어디서 찾아요? 마을기록 같이 하자 이렇게 모이라면 모일까요? 사실은 그래서 더 낮은 틀에서 우리 동네에 대한 일을 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을 넓게 만나고 이 안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는 건 거죠. 저희는 이거 없었으면 정릉도 개별 단위들이 마을기록 활동을 했지 모여서 마을기록은 못했었을 것 같아요. 이 활동 안에서 저희가 중요한 것들도 같이 찾고 어려운 점 있으면 또 같이 풉니다. 특히 사람을 못 구하거나 어디 공간, 저희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없을까 하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강사, 이러이러한 강의를 해줄 분을 찾고 싶다 하면은 또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강사를 찾아주시기도 하고 또 어디 행사한다 그러면 이 멤버들이 다 같이 가서 또 힘을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비빌 언덕이 없으면 공동체 기록, 마을 기록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마을 기록에 관심이 있거나 우리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기록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 사진첩부터 일단 뒤지시면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그런 자료들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만난다. 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는 곳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단위들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찾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꿀팁이라고 3개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3회 법칙이에요. 이거 뭔가 되게 유명한 법칙이잖아요. 사회학적인 법칙인데 3사람이 모이면 뭔가 세상이 바뀌는 거죠. 저희도 비슷했어요. 이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 저희 지금 사람이 이 사진 안에만 5명이 들어있고요. 밖에서 누군가 찍었잖아요. 저거든요. 총 6명이 출동한 거예요. 한 분 인터뷰를 위해서. 왜 이렇게 떼거지로 갈까요? 보통은 구술자분 하나나 면담자인 사람 하나 이렇게 둘이서 보통 하게 되는데 저희가 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분을 섭외하고 어떤 걸 인터뷰할지 질문들을 같이 짜고 실제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분이 한 분 필요해요. 또 한 분은 녹음을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고 또 한 분은 메모를 하고 계세요. 한 명은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벌써 사람이 4-5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중에 한 분은 무엇 하고 계실까요? 사진도 안 찍고 녹음도 안 하고 필기도 안 하시는 한 분은 추임새 담당이에요. 인터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은 프로 인터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계속 끊겨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추임새를 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마을 기록일 땐.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서 자기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꺼내고 좀 덜 불편하고 편안해지실 수 있는 거죠. 5명까지 하기는 어렵더라도 질문하는 사람, 메모하고 녹음하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정도 셋은 있어야 기록이 되고요.
저희가 나중에 녹취를 풀다 보면 이분이 이때 좋아서 하신 말씀인지 이게 비꼬는 말씀인지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왜 잘났어 정말 이럴 때 진짜 잘났다 너 대단하다 이럴 수도 있고 굉장히 비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라는 게 있는데 나 혼자 기록했으면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같이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이때는 이런 말씀이다. 뒤에 오는 말을 봐서는 이분이 긍정적으로 한 말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을 기록을 혼자 하면은 못해요. 저희가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활동을 계속 하시려면 적어도 3명이 같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할 사람을 나 말고 2명만 더 찾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행복하게 기록 활동을 하실 수 있다 해서 제가 3회 법칙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 공간 활용하기인데요. 저희가 그 청수도서관이라는 곳에서 저희를 많이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그 공간을 써도 돼요. 근데 굳이 동네에 있는 곳곳에 가급적 무료이지만 유료 대관을 하는 곳이라도 계속 나가서 저희가 회의를 돌아다니면서 진행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활동하고 있는 거를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시회 하면은 알려질까요? 그것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해요. 그래서 상시로 뭔가 하실 때 이런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대관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이 공간 주인들, 기관이 됐거나 단체가 됐거나 어디 카페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하는 활동을 인지해 주시고 여기 이런 데 하는 거구나 라고 교류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쪽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 집 앞에 뭐가 있는데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이 어르신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보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네의 공간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 요거 나름 현수막인데요. 현수막을 찍을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2, 3만 원 부담해도 되는데 의미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테이블보 잘라다가 광목천 잘라다가 글씨를 써갖고 만들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이게 약간 돈이 없어서 만든 느낌이 아니라 약간 수제, 핸드메이드 느낌이 나갖고 색깔이 이쁘다고 막 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막을 알고 보면 저희는 돈이 없어서였는데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으면 못할까요? 버스 종점 전시를 하고 싶은데 전시할 내용이 없으면 전시를 하지 말까요? 이게 아닌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방법을 또 우리끼리 찾으면 돼요. 저희 뭐 택배 박스 그 200원짜리 하는 택배 박스 놓고도 했는데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시를 설명하는 도록을 찍고 싶은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쇄비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 행사 팜플렛 뒤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제가 협상을 했죠. 행사장을 예쁘게 저희 사진으로 꾸며줄 테니까 그 뒤에다가 무슨 사진을 전시하는지를 조금 팜플렛 뒤에 넣어달라고 해서 딜을 해갖고 저희가 넣었어요. 이것도 도록 예산 없고 현수막 예산 없고 전시물을 설치할 예산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쓰면 돼요. 사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인들이 나타나셔서 책을 하나 찍으시자고 예산을 주시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거죠. 마지막인데요. 시간 알차게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주민들이 기록을 직접 한다는 의미가 뭘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해요. 마을 기록은 사실 주민들이 꼭 기록한다고 해서 마을 기록은 아니에요. 누가 기록해도 마을을 기록하면 사실 마을 기록이거든요. 근데 저는 기록의 주체조차도 시민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의 고민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실 기록이 그 일상 기록이에요. 시민 아카이브 자체가 시민들의 일상 기록이거든요. 그 일상의 기억과 기록이 공동체의 기록과 기억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확장되면서 우리 역사가 왕조 역사, 왕이 누구였는지 달달 외웠고 솔직히 전 그거 여쭙고 싶어요. 우리 태정, 태세, 분단세 막 열심히 달달 외우잖아요. 한 5대조 이름 기억하세요? 본인의 5대조, 7대조 이름 기억하세요? 사실 못하거든요. 우리가 어쩌보면 나를 낳아주신 나의 뿌리가 되는 분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저희는 12년 교육받은 내내
남의 왕 이름들 계속 외웠거든요. 남의 집안의 사람들인데. 그거 아니면 전쟁 언제 어떻게 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에서는 시민 개인 누구도 그냥 아무개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을기록 공동체 기록은 시민 누구나 주인공이 돼요. 또한 내가 기록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에서 주민이 직접 기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해보니까 마을기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유용한 수단이 돼요. 이유는 이게 사람들 만나서만 되는 자료거든요. 어디 도서관에 가면 빌릴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기록으로 하고 또 누군가가 그걸 공유하면서 또 기록으로 나오고 그런 상호작용이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웃이 돼요. 그렇게 세대랑 계층을 초월해서 소통하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라 외부에서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박사 받으신 분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직접 내가 사는 곳들을 기록을 하면 내가 내 이웃을 만들게 되고 그게 또 내가 주인공, 내 이웃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마을 기록이 아카이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세 개는 저희들 고민인데요. 주민들은 대부분 어떤 종류의 기록 활동을 하더라도 책, 문헌 자료만 보고 기록을 조사하진 않아요.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옛날부터 사셨던 분부터 아까 우리 성북 아카이브 할 때도 이회영 선생님 후손분 이런 분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막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사한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 그 연구 보고서가 그 조사할 때 인터뷰해 주신 주민한테 가나요? 보통은 안 가요. 주민들은 인터뷰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준에 딱 끝이는 그렇게 대상화시키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지?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이런 주민들 이야기가 연구나 전시 같은 목적을 위해서 동원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기준과 자세가 필요할까? 저희도 그렇고 향후에 이제 공공에서 이런 기록 조사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조금 하고 싶은 거여서 매번 저도 저희한테 인터뷰 해주시고 기록을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데 그 뒤로 어떻게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더 해드려야 되나. 저희는 뭐 예산도 없고 자원도 없으니까 저희가 조사하고 끝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공공에서 하는 행태랑 크게 다를 바가 없겠더라고요. 저희도 다시 위로 돌아가서 주민이 대상화되지 않고 이웃으로 소통하는 걸로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끔 갑자기 전화가 와요. 아, 이 동네 앞에 설렁탕집 오래된 거 있는데 그 사장님이 장사를 접었다고. 아, 이제 그 문 닫는데요. 거기 빌라 짓는데요. 그거 저한테 막 가서 사진을 찍으래요. 그 옆집이신데 본인이 찍으시면 더 가까우실 것 같은데 굳이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이제 기록 활동하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무언가를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인식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화가 어르신 돌아가시면 다 없애잖아요. 남기는 게 아니어서 이게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가 제 핸드폰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보고 난 지우자 해서 지우면 땡. 어딘가에 보존하지 못하는 이렇게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청산되는 이런 류의 기록들이 많아요. 특히나 일상 기록, 개인 기록들은 이거 어떻게 모으고 공유하지? 개인의 일상이 담겨 있는데 이거가 제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함부로 출판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얘 되게 지금 걱정이에요. 저는 컴퓨터 하드가 날아갈까 봐 늘 걱정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마을 기록은 주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가는 건데 이 성과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주민들한테 마을 공동체로 환원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유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록을 내가 했으니까 내 거가 아니라 내가 기록을 했으나 이 자체의 성과는 다시 주민들과 마을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는 공공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들은
저희가 2014년도에 정릉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 해주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마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셨대요. 자기 집 한 칸도 없어서 한두 평짜리 판자를 지어서 무허가 땅에다가 판자를 지어갖고 거기서 기거했는데 뭐 구청 직원들이 와서 때려부시고 그럼 또 다시 짓고, 이게 정릉 산 1번지에 사셨는데 그렇게 몇 년을 하시다가 드디어 돈을 조금 내시고 내 집 한 칸이라고 인정받으신 때가 있었대요. 세상에 가장 그때가 너무 기뻤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곳이 정릉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기록은 거창한 기록은 아니에요. 뭐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기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 살고 있고, 저는 이 행복했던 기억들을 저희가 같이 기억하면서 누리고, 지금 우리가 행복했던 기억을 그 이후에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마을 기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릉이어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얼마든지 이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